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7번 연속 올렸고 기준금리는 이제 3.5%가 됐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곳곳이 아우성이지만 한국은행이 경기보다 더 무게를 둔 건 높은 물가입니다. 물가는 현재 8개월째 5%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체감되는 게 바로 외식 물가인데요. 직장인들의 점심 한 끼가 이제는 10,000원 한 장으로는 쉽지 않게 됐습니다. 정희윤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우리나라 외식비가 다른 나라보다 더 오른 건 통계로 확인됩니다. 지난해 초 서울의 식당 물가는 500개 넘는 전 세계 도시 가운데 333위였는데 올해 초에는 283위로 50계단 뛰었습니다. 도쿄와 타이베이보다 비쌌습니다.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서울 시내에서 직장인이 점심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9,000원짜리 먹었습니다. 제일 저렴한 걸로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 입장으로서는 점심시간 때 먹기가 좀 어느 정도 부담감 있는 가격인 것도 맞고 다른 골목에서도 10,000원짜리 점심을 찾기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0원 중반대 정도로 많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빵을 싸오거나 좀 아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약간 물가가 많이 부담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냉면 15,000원, 삼계탕 19,000원, 국밥 10,000원. 이제 직장인들은 점점 점심 먹기 힘들어집니다. 1년 전보다 적게는 1,000원, 많게는 3,000원씩 오른 값입니다. 식당 메뉴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반찬이나 과자값도 크게 오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와 기름 같은 원재료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올해 따뜻한 겨울 덕분에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은 주춤하지만 먹거리 가격이 오른 탓에 물가 상승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또 올렸지만 시중은행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즉시 예금금리를 올리던 은행들이 이번엔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왜 예금금리는 제때 올리지 않느냐며 소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지만 시중은행들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상품 이자를 더 올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즉시 예금금리에 반영했던 지난해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재 KB와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예금금리는 연 3.9%에서 4.2% 수준. 기준금리 인상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은행들이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최고 5% 넘는 이자를 준다며 예금 모시기에 나섰던 만큼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작년 연말쯤만 해도 이자율이 높은 예금이 있다고는 듣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많이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은행도 그 돈을 빌려가고 예금하고 하는 고객들이 있어야지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서민들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같이 은행 금리도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발을 좀 맞춰주셨으면. 대출금리는 연 6에서 7% 중반대로 최고 8%를 넘던 이달 초와 비교해 조금씩 꺾여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최근 1년여간의 금리 인상 시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이익을 올린 시중은행들이 소비자를 좀 더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서 3.5%가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일까요? 마지막일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금통위 위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총 위원 6명과 의장, 네. 한국은행 총재죠. 그러니까 7명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다수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데 네. 이 회의 때 지난 회의 때 말이죠. 3명의 위원이 3.5%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이 3.75%의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반반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캐스팅 보트는 이제는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가 네. 의장이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23년 연초에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네. 물가 안 잡히는구나. 계속 여전히 5%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구나라는 그런 실적표를 받아본다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쭈면 네. 이번이 3.5로 끝날지 아니면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끝물이라고 치면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저축보다는 네. 투자를 좀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축이라는 투자처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일단 없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근데 주식 시장은 저점을 통과하고 박스권에 갇힐 것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달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따진다면서 조언을 드린다면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할 시점이다. 나의 투자 성향이 안전 추구형이다. 네. 그러면 저축이라는 나름의 높은 수익성을 찾아서 투자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고 지키는 투자. 네. 근데 주식 투자와 같이 좀 공격적으로 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유망한 산업이 이 주식 시장을 견인할 것인가 투자 종목에 따라 달려 있겠다. 저점은 통과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막고 싶지는 않은 마음입니다만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라고 하신다면 좀 주식 투자도 추천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